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은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과 정의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송정역에 주차 빌딩을 서둘러 건설해달라고 코레일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합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부동산을 이중 매매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정치 지형이 5당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전 지역구 석권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과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이 호남 제1야당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의 통합열차가 순탄치 않은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당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의원들은 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 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3당 의원들은 제명된 의원들이 직을 유지한 채 민주통합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21명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기호 3번을 달고 당당하게 4.15 총선에 나설 수 있는 중도 개혁 진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도 광주시당 창당 대회를 열어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야권 정당들의 합종 연행에 대해서 호남을 볼모로 하는 떴다방 정치가 다시 되살아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당 저당을 오가면서 우리 호남을 부끄럽게 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왜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한데 모여 미래통합당을 출범시킨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야 3당이 지지층 확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부 세력과 어느 정도 통합 논의가 성사되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 특히 호남 정치 판도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제1야당은 누가 차지하게 될지도 4.15 총선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송정역 주차 빌딩 조기 신축 등 주요 철도 현안을 코레일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 조기 신축을 비롯해 셔틀 열차 지속 운영, 광주역 복합 개발 사업 참여 등 주요 현안을 코레일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송정객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건설 등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되거나 격리된 사람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되거나 격리돼 감염 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별도의 유급 휴가비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경우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등이고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은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눈구름대가 거의 지나간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9시 무렵까지 산발적인 눈발만 날리겠고 이마저도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광주에는 최고 12.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담양도 12.9cm, 장성에서도 10cm가 넘는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인 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길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2.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동안 기온도 이렇게 내내 낮아서 추웠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7도가량 더 높게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다행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22번째 확진자가 퇴원했습니다. 한편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귀국을 앞두고 있어 격리 조치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22번째 확진자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발열 등 증상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였던 22번째 확진자는 두 차례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12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전남대병원에 입원 중인 16번째, 18번째 확진자 모녀도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16번째와 18번째 확진자는 이틀간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번 주 중 함께 퇴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대학들은 중국에 체류 중인 2,05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 입국에 맞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기숙사 한개동에 중국인 유학생을 2주간 격리하고 기숙사에 살지 않는 유학생들은 자가 격리합니다. 이 기간 학교는 교내 선별진료소를 통해 하루 2회씩 발열 검사를 하는 등 유학생들에게 증상이 있는지 살핍니다. 원래 하루에 한 30-40분 오시는데 지금 한 60분 넘어가는 것이 오늘 한 100명 가까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책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총 952명의 중국 유학생이 다니는 호남대학교는 오늘부터 이틀간 비자 만료 등을 이유로 우선 입국하는 유학생을 인천공항에서 기숙사로 수송합니다. 칸막이 시설을 하여 입시를 한 학생들이 1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 입국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해외 여행력이 없고 감염자와의 접촉도 드러나지 않은 29번째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외 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기준 확대를 위한 사례정의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이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보건당국의 지침이 전달되는 대로 해외 여행력이 없는 폐렴 환자 가운데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들을 격리할 시설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때 생산 중단 사태까지 갔던 지역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대부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잔뜩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실은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중국발 부품 부족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지난 12일 1공장과 대형 버스라인이 정상화된 데 이어 14일에는 3공장도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봉고트럭 라인도 이번 주에 정상 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이 대부분 정상화되면서 지역 협력 업체들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봉고트럭 라인을 제외하고는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봉고트럭 라인 역시 중국 현지 부품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던 대형 유통업체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16번째 확진자가 나온 직후 20% 이상 줄었던 매출이 지난 주말에는 5% 이상 증가했습니다. 22번째 환자의 퇴원 소식이 들려오고 더 이상 지역에서 확진자도 나오지 않으면서 불안 심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 백화점이나 이렇게 공공장소 뭐 필요한 거 있고 생활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나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확진자가 없다 보니까 고객들이 안심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5% 이상 신뢰 한옥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도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40% 이상 감소한 금호고속은 임원진의 임금을 20% 삭감하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여행업계의 고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선원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복귀하는 게 늦어지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으로 어선 한 척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인 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호남고속도로 곡성군 옥과요금소 부근에서 33살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 달리던 38살 B씨의 트럭을 들이받는 등 차량 9대가 연이어 추돌해 운전자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들이 눈길에 제동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부동산을 이중 매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광주 북구 본촌동에 있는 자신의 땅을 시행사 대표 A씨와 계약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서호 차관에게 지급했는데도 정작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내용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과 서호 차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를 한 당직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인들에게 소속 정당의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4,0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모 정당 당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의 역점 과제 중에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가 광양만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내 수소충전소가 착공을 앞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도 광양항을 거점으로 수소트럭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입니다. 올해까지 수소차 100대를 보급하겠다는 지자체 계획에 발맞춰 이 업체도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대략 석 달. 오는 5월 말이면 전남 지역 최초의 수소 충전소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소 공장 하고 바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운송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저희들 공장 앞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체를 주축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됩니다. 현대차는 물류 운송용 수소 전기 트럭을 개발한 뒤 오는 2023년까지 2대, 2024년까지는 12대를 광양항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트럭은 광양항에서 부산까지 왕복 320km 구간을 운행하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인근에도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충전소 구축 부지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점 정책인 수소 경제 활성화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맞물려 광양만권의 수소 인프라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줄기세포를 탑재한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해 손상된 무릎 연골을 치료하는 연구가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팀이 동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최은표 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해서 이 무릎 연골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네네. 먼저 이런 구형 구조체가 있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 안에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가득 담지를 하고
감지를 하고 이거를 환부에 이제 정밀하게 보내는 기술인데 그 구형 구조체는 이제 사이즈가 300 마이크로미터로 그 머리카락 3개 정도를 합한 그런 사이즈가 되겠고요. 특징으로는 이게 이제 자성을 띠고 있어서 이제 자석에 의해서 이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체 내에서 이제 분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체를 이제 수백 개를 무릎 관절 내에 주입을 하게 되고 그 전자기 구동 장치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환부에 이렇게 정밀하게 전달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한 치료가 기존 치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네,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제 무릎 연골 치료 방법에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무릎을 절개를 해서 그 손상된 무릎 그 연골에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직접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줄기세포 자체를 이제 관절 내에 이제 바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말씀드린 절개 방법은 이제 2차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부가 이제 빠르게 이제 아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연령의 이제 그런 환자들이 좀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주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환부에 정밀하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바로 그 환부에 정밀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성공한 동물 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그 저희가 진행한 동물 실험은 이제 살아있는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 토끼에다가 인위적으로 이제 그 연골에다가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 로봇을 이제 전자기 구동장치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환부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환부를 이제 다시 닫은 다음에 그 2-3주 정도를 케어를 하게 됩니다. 케어를 하면서 이제 토끼가 이제 치료가 되는지 그 과정을 관찰을 했고 그 관찰한 결과 이제 염증 반응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을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저희 로봇을 사용했을 때 그 연골 손상이 이제 치료가 잘 됐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했다는 게 마이크로 로봇 연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사실 그 세계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원천 기술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천 기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동물로 이제 실험을 해서 치료 효과까지 본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기술 이용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 살아있는 동물 실험으로 이제 치료를 받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임상 진입까지 이제 또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그 개발한 게 이제 그 로봇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이언스 로보틱스라는 저널에 실렸는데요. 그 저널에서도 아마 저희가 이제 그 동물 실험을 성공을 했다는 걸 이제 큰 의미로 보고 이제 그렇게 기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거의 인정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상용화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뭐 어떤 절차 계획 남아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임상에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큰 난관인데요. 그 임상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아직 많은 실험이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랑 의료기기가 융합된 그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임상 진입에는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료기기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기술 이전한 기업과 그다음에 병원과 그다음에 식약처와 지금 계속 논의를 하면서 임상에 이제 빨리 돌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고 아마 2-3년 이내에 이제 임상에 이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마이크로 의료 로봇 연구원 최은표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봄꽃 축제가 취소되는가 하면 뒤늦은 한파와 눈 소식이 남도를 덮쳤죠. 그래도 홍매화와 동백은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다가오던 봄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온 어제. 전국의 매화 중 가장 일찍 꽃을 피운다는 순천 금둔사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답게 날리는 눈발과 추위를 이겨내며 묵묵히 봄을 전하고 있습니다. 눈 쌓인 처마와 어우러진 매화는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해분을 맞이해가지고 그 신비스럽게 이제 핀 홍매화를 보러 왔는데 또 올해도 또 이런 매화를 보면서 새롭게 마음감을 가지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백꽃 군락이 자리 잡은 오동도에도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월부터 조금씩 크고 붉은 꽃망울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동백꽃이 섬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만개했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었던 탓에 평년보다 1, 2주 정도 일찍 만개한 동백꽃. 동박새는 꽃 사이를 넘나들며 봄의 노래를 지저귀고 나들이 온 연인과 친구들은 이른 꽃놀이를 하며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남쪽이라 그런지 너무 따뜻해서 벌써 꽃 핀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봄이 온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요 꽃축제는 취소됐지만 겨울을 견뎌낸 꽃송이들이 올해도 변함없이 피어나면서 남녘에는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스미싱 문자가 많습니다. 주로 마스크를 무료로 받아가라거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화물이 도달할 수 없다는 등의 문자인데요. 내용에 혹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은 바로 삭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 장애인 가정에 무료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가 광주시에서 3월부터 제공됩니다. 가사도우미들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전화 신청하면 가정방문, 선정회의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광주 네팔 명예영사관이 어제 상무지구 무진교회 뒤 인성종합상사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명예영사관이긴 하지만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하는 공식 기관인데요. 고려인 광주진료소를 설립한 전성현 원장이 지난해 네팔 명예영사로 임명되면서 후속 절차로 진행된 겁니다. 광주 네팔 영사관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지난달 15일 한국조폐공사가 발매한 한국의 천연기념물 기념메달 마지막 시리즈에 무등산 주상전리대가 포함됐습니다. 지역물이 모델이 된 건 이례적인 일로 최영태 광주사진작가협회 사무국장이 촬영한 입석대와 서석대가 디자인 바탕이 됐는데요.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무등산의 사계 전시를 보고 한국조폐공사 측이 메달 제작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메달은 인기가 많아 현재 품절 상태인데요. 최 작가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진작가들과 광주를 알리고 기록하겠다고 말했습니다.